인지심리학의 정의 자체가 너 자신을 믿지 말라. 특히 너의 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한국에서 번아웃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라요. 한국에선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 저희가 fMRI로 아무리 뇌를 찍어도 일, 공부, 훈련, 연습 재밌지 않아요. 즐겁지 않다니까요. 다만 그걸 해내면 우리는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졸린지 아세요? 이제 한동안 우리 3년 가까이 마스크 썼어야 되잖아요. 왜 KTX에서 사람들 되게 잘 자죠. 감각 하나가 차단되고 에너지 유입이 차단되니까. 보세요. 왜 TV 보면 안 졸린지 아세요? 감각이 두 개니까. 시청각으로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은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무슨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겹겹이 쌓여 굳어진 이 견고한 생각으로 인해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인지심리학의 정의 자체가 너 자신을 믿지 말라요. 특히 너의 의지력. 인지심리학, 제가 전공이 인지심리학이잖아요. 인지심리학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의지력을 믿지 말아라. 당신의 노력을 믿지 말아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이 수첩을 가지고 가야지 꼭 학교에. 근데 가방에 넣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상에 올려놓고 저 꼭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급히 나가면서 그거 놓고 갔어요. 이러면서 진짜 나 진짜 바보 천치 막 이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의 시작들이 이런 게 쌓이면서 깊은 불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절대 책상에 안 놓고 신발 옆에 놔요. 내일 아침에 신고 나갈 신발 옆에 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잘 안 되고 난 다음에 불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의지력과 노력을.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놓는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넛지라고 나오잖아요. 넛지. 돕는 넛지들을 계속 넘기고 보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발 옆에 둬봤는데도 그거 가져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넛지는 옆에 하나, 두 개, 세 개씩 붙이면서 효과가 제곱으로 갑니다. 제곱으로 가요. 자, 그러면 신발 옆에 이걸 수첩을 놔뒀는데도 내가 놓고 가더라. 그럼 신발 위에 두든가 밑에 두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단서를 두는 거죠. 신발에다가 수첩을 암시하는 종이를 하나 껴놔. 신으려면 무조건 빼야 돼, 그거. 수첩. 그렇게 넛지를, 단서를 하나씩, 두 개씩 더 늘리는 거예요. 저는 챙겨야 할 것은 현관 문고리에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암시를 주면서 인계철선, 체인 리액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더 둘씩 만들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뇌를 3인칭으로 보세요. 나의 뇌를. 너 이래도 안 가져갈래? 너 이래도 안 가져가? 이번엔 더 확실하게 꼬셔주마. 그게 자존감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계획하고 목표하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번아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한국에서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스타디언 여러분. 스타디언 계시기 전까지 열심히 안 사셨어요? 다 열심히 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유태인이 들어와 살지 않지. 전 세계에서 유태인 들어와 살지 않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고. 일본에도 일본 국적 취득해서 일본 국민으로 사는 유태인이 2,300, 중국에 11,000. 그러니까 국적 취득해서 살고 있는. 한국에 한국 국적 취득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유태인이 1945년 해방 이래 한 명도 없다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과 벤구리온 대학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드리니까요. 그래서 또 소울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있는 유태인 커뮤니티가 왜 존재하지 않냐 그래서 또 소울이 근데 왜 그러냐? 걔네들 대답 다 이거예요. 니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살아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열심히 살아. 뭘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해? 뭘 더 이상 어떻게 더 열심히 하려고.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인데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이 새끼야? 똑바로 놀아.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다 열심히 사시는데 뭘 더 열심히 해?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라요. 한국에선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무슨 얘기냐? 일은 원래 재미없거든요. 일을 줄이자보다 중요한 건 일이 아닌 것을 하셔야 돼요. 워라밸을
워라밸을 일, 가정 밸런스라고 보시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나라고 하는 테이블을 일이라는 것과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리로만 세우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다리 두 개 안 쓰죠. 근데 다리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 얼추 쓰죠. 일도 아닌 가정도 아닌 제3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가정도 일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되게 센 얘기 같으시죠? 잠깐만 풀어볼게요. 자, 가족,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입니다. 가족,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타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게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죠. 자, 결혼 10년 차, 20년 차 계속 연차가 더해지면서 내 배우자를 보면 지금 나 결혼 20년 차인데 30년 차인데 내 배우자를 보면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한다. 설렌다. 심장질환이에요. 그거 전문의 상담 받으세요. 그럼 전우일까요? 을일까요? 아니요. 애착. 애착은 뭐냐고요?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있는 세상에 없을까봐 두려운 거. 그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운 거. 같은 세상에 존재합시다라고 하는 감정이 애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도 두근거리지 않지만 재난의 현장에 그 사람이 있는데 내 배우자가 있는데 그럼 연락이 안 돼. 그럼 너무 무서운 거. 그게 애착이라고요. 애정보다 애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애착이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어. 그게 집착이야. 그런데 애정만 있고 애착은 하나도 없어. 공존의 감정, 인간 대 인간의 공존의 감정, 내가 있는 세상에 당신도 있어 주오 라고 하는 이 공존의 감정인 애착이 없는데 애정만 있어. 흥분만 해. 그게 치정살인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정살인한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죽였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런데 이 개소리가 왜 그들에겐 성립이 되는지 아세요? 네. 바로 너무너무 애정하는데 애착은 없으니 내가 널 너무너무 보면 설레고 흥분하지만 내가 있는 세상엔 없어. 도 돼.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애착입니다. 애착. 애착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애착은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감 이게 애착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신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졸린 게 정상이에요. 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왔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한 공간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집은. 네.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해야 되는 타자예요. 가장 소중하고 존재해야 되는 내 옆에 존재하는 타자. 네.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신나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네버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매번 신나? 아유, 그런 걸 불륜이라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갈 때마다 신나는 건 카지노랑 놀이동산이어야지. 가족으로 인해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죠? 아니요. 가족은 존재하면 고마운 거예요. 가족은 존재하면 그냥 고맙고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일로 가볼까요? 일. 자, 일이 재밌으면 정신질환이에요. 학생이 공부가 재밌다 그러면 전 바로 입원시켜요.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이 짜릿해요? 저 바로 상담시킵니다. 저희가 fMRI로 아무리 뇌를 찍어도 일, 공부, 훈련, 연습 재밌지 않아요. 즐겁지 않다니까요. 다만 그걸 해내면 우리는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겁니다. 의미와 보람을. 그러면 어디서 행복할 거야? 일과 가정, 직장과 집 어디서도 행복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의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일도 아닌 가정도 아닌 제 삶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번아웃은 일도 아닌 가정도 아닌 직장도 아닌 가족도 아닌 나만 있는 삶. 그게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글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느낌이냐면 보세요. 제가 독서를 할 때마다 졸린데요. 이거 진짜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정말 책만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졸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잠을 푹 잤는데도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분 열정맨.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절대 비웃은 거 아니고 정말, 네, 정말 그냥 재밌어서, 예, 그 얘기인가? 우리가 언제 졸린지 아세요? 왜 KTX에서 이제 한동안 우리 3년 가까이 마스크 썼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되게 잘 자죠. 감각 하나가 차단되고 에너지 유입이 차단되니까. 이게 눈으로 읽어서, 지금 이거 보세요. 낭독하세요. 소리내 읽으면 감각이 2개가 되죠. 그렇죠? 눈, 귀 다 들어오죠. 그거예요, 그거. 네. 산소 부족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산소 부족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각을 2개, 3개를 깨우면 네. 보세요. 왜 TV 보면 안 졸린지 아세요? 감각이 2개니까. 시청각으로 가니까.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도서관이라 낭독이 힘든데 이런 분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유루루님. 네, 힘든데 마음속으로 읽어도 괜찮을까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왜 그거 있잖아요. 권사님들 성경책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몸에 자극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나한테 자극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소리를 크게 만들지 않는 내 몸, 혀, 입, 귀 뭐 이런 데에 자극 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만지면서 책을 읽는 거죠. 근데 껌 씹는 것처럼 멀티태스킹으로 가지 말고 그냥 뭔가 이렇게 주무르시면서 책을 읽으신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슬래퍼를 갖고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책을 읽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멀티태스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시면은 조금 낫습니다. 쪼개서 읽는 방식 저것도 좋아요. 저는 책 늘 분철해요. 분철합니다. 왜냐면 100페이지짜리 책을 제가 못 읽어요, 잘. 1000페이지짜리 뭐, 10페이지는, 이거 봐라! 하고 딱 들어가죠. 만만하죠. 그리고 하기가 쉽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뭐 답을 알아서 다 주시네. 중요한 건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드렸죠. 진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다. 서은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천하셨고요. 오늘 비싼 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짝 쿵 맛있는 거 하나 먹는 그런 저녁 시간 되시면 오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이겨내실 수 있는 살짝 작은 에너지 총알 한 발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인데 호흡을 너무 같이 잘해주셔서 제가 즐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디언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